손자 면회를 위해 강원도 최전방 수색대대를 찾아간 초라한 행색의 노인. 하지만 소령 진급에 눈이 먼 엘리트 중대장은 규정을 내세워 그를 차갑게 내칩니다. 그러나 노인의 전화 한 통에 별색 군단장이 헬기를 타고 달려와 무릎을 꿇으며 한 젊은 장교의 인생을 뒤바꾼 전설적인 교훈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강원도 고성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동해의 짠 바람이 태백산맥의 거친 능선을 스치며 지나가는 이곳. 속초 터미널에서 낡은 등산 배낭을 맨 노인 한 명이 간성행 버스에 올랐다. 박무진. 한때 그의 이름 앞엔 육군 참모총장 대장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이 붙었지만 이제 제복을 벗은 그는 세월의 다른 바위처럼 묵묵하고 평범해 보였다. 배낭 속엔 보온 도시락. 새벽부터 손자 서준이 좋아하는 매콤한 오징어 볶음과 계란말이를 정성스레 준비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살던 그에게 손자는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런 손자가 대한민국 최엄지로 꼽히는 제22사단 수색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버스는 7번 국도를 따라 북으로 달렸다. 왼쪽 창밖엔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졌고 오른쪽엔 끝없는 동해의 수평선이 아득했다. 박무진은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그를 수십 년 전으로 데려갔다. 철책을 따라 순찰하던 젊은 소위 시절. 폭설 속 고립된 초소로 보급을 나가던 대위 시절. 동해안을 책임진 사단장으로 밤낮 없이 작전 지도를 들여다보던 시절. 그의 군 생활은 이 바다의 숨소리와 함께였다. 그는 이곳의 모든 고개와 초소를 손바닥처럼 알았다. 할아버지, 군대는 어떤 곳이에요? 입대 전 불안했던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일병이 된 손자. 수료식 때 본 얼굴은 검게 타 있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눈빛이 남아 있었다. 서준아, 군대는 무거운 방패를 동료들과 함께 드는 법을 배우는 곳이란다. 그 무게를 견디면 세상 어떤 시련도 이길 진짜 사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험한 부대에 손자를 보낸 그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 없었다. 혹독한 훈련, 선임들의 괴롭힘, 밥은 제대로 먹는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버스가 간성 터미널에 도착했다. 박무진은 택시를 타고 말했다. 22사단 수색대 앞으로. 기사는 노인을 흘끗 보며 말했다. 손자 면회 가시나 봐요. 수색대는 고생 많죠. 요즘 군단 훈련 때문에 면회 힘들 겁니다. 택시는 깊은 산길로 들어갔다. 철문 앞엔 통일의 선봉, 산악의 왕자라는 구호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박무진은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들 외에 중대장으로 보이는 장교가 병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훤칠한 키, 날카로운 눈매의 대위, 명찰엔 최강혁이라 적혀 있었다. 그는 작전 상황판을 보며 치밀하게 점검 중이었다. 박무진이 다가가자 최강혁은 동작을 멈추고 그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엔 불청객에 대한 차가운 경계심만 가득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도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수고하십니다. 이중대 일병 박서준의 할아버지입니다. 면회하고 싶습니다. 박무진은 최대한 공손히 말했다. 최강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군용 시계를 확인하며
기계처럼 답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군단 합동 훈련 준비로 면회와 외출이 전면 금지입니다. 잠시 얼굴만 보고 이 음식이라도 전할 수 없을까요? 먼 길을 왔습니다. 박무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불가능합니다. 최강혁의 답은 칼처럼 단호했다. 박서준 일병은 핵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 병사를 위해 중대 전체 스케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군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규율로 움직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의 말엔 병사를 도구로 보는 오만함이 스며 있었다. 박무진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 젊은 장교는 병사들을 사람 아닌 부품으로 보고 있었다. 중대장님 알겠습니다. 대대장이나 당직관께 말씀드릴 기회는 없을까요? 최강혁의 얼굴에 노골적인 짜증이 스쳤다. 제 말을 이해 못하십니까? 이 중대는 제 책임 하에 있습니다. 대대장께 가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업무 방해 말고 퇴거하세요. 업무 방해, 퇴거. 차가운 단어였다. 평생 군에 헌신한 노인에게 젊은 대위가 던진 말. 박무진은 말없이 몸을 돌렸다. 분노보다 깊은 서글픔이 밀려왔다. 왜 이 똑똑한 장교는 사람의 마음을 모를까? 차가운 동의 바람이 그의 낡은 점퍼를 파고들었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정문이 보이는 길 건너 언덕에 앉아 철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제 평범한 할아버지의 것이 아닌 전장을 굽어보는 태산의 것이었다. 파도가 해안에 부서지며 하얗게 포마를 일으켰다. 깊은 해류처럼 그의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최강혁은 지휘 텐트로 돌아와 작전판을 들여다보았다. 노인의 방문은 머릿속에서 지웠다. 그의 세계에서 매뉴얼 박 변수는 무시 대상일 뿐. 눈앞엔 군단 훈련 계획, 소령 진급의 디딤돌만 있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그는 전술적 천재로 불렸다. 남들이 중대 전술을 고민할 때 그는 사단급 기동을 구상했다. 병사들은 체스말이었다. 감정, 피로, 사기는 그의 계획에서 배제되는 불순물이었다. 중대장님, 행정보급관 김상사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병사들이 연이은 훈련으로 지쳤습니다. 오후에 정비 시간을 주시면 사기가 오를 겁니다. 최강혁은 상황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다. 사기는 휴식이 아닌 승리에서 나옵니다. 이소대 해안포 회피 기동 숙지가 70% 미만입니다. 오후에 완전 숙달시키세요. 김상사는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병사들의 고통은 벽에 대고 외치는 소리였다. 최강혁의 손가락이 지도를 짚었다. 박서준 일병, 노인의 손자. 그의 계획에서 핵심 척후였다. 면회.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전쟁을 앞둔 지휘관에게 사적인 감정은 터무니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지극히 합리적이라 믿었다. 서준을 임무에서 배제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완벽주의가 이를 막았다. 그는 서준이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 결론지었다. 그의 요새는 견고했다. 모든 변수는 통제되었고 모든 병력은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준비가 됐다. 그는 이 훈련에서 자신의 천재성을 군단 전체에 증명할 참이었다. 노인의 존재는 완전히 잊혔다. 그 사소한 변수가 그의 요새를 뿌리째 흔들 지진이 될 줄 모르고 박무진은 언덕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철책은 서글펐다.
그는 도시락을 열었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고 바다를 응시했다. 서운함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의 별명은 태산.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지휘관. 그는 자신을 방패라 여겼다. 방패는 지킬 사람을 품어야 의미가 있다. 스스로를 내세우며 주인을 밀어낸다면 그것은 방패가 아닌 차가운 벽일 뿐. 최강혁은 국민을 규정이라는 성벽으로 밀어냈다. 야망에 사로잡혀 사람을 잊었다. 박무진은 옛 부하, 현 제8군단장 강민호 중장을 떠올렸다. 젊은 강민호도 차가웠다. 훈련 사고 후 완벽한 보고서를 올렸지만 그는 질책했다. 보고서에 어머니의 눈물이 없네. 군은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날 강민호는 변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지휘관이 되었다. 최강혁에겐 그런 스승이 없을까? 박무진은 결심했다. 이건 손자를 만나는 문제를 넘어섰다. 군의 선배로서 후배가 방패의 진정한 무게를 깨닫게 해야 했다. 그는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번호부엔 20개 남짓한 이름뿐.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번호를 찾았다. 나의 부관 강민호. 이 전화가 불러올 파장을 알았다. 폭풍우 같은 가르침. 부디 자네가 이 태산의 무게를 감당할 그릇이길. 그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동해의 파도를 가르며 군단 사령부로 날아갔다. 제8군단 사령부. 강민호 중장이 주관하는 합동훈련 점검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22사단 해안 침투 루트가 단조롭다. 다시 짜. 공중 강습 부대와의 통신 혼선도 정리해. 그의 지시는 날카롭고 정확했다. 모든 명령은 승리와 부하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그때 부관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사적 전화입니다. 강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회의 중에 사적인 전화라니.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이름 박무진 장군.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스승이자 군인의 길 그 자체. 사단장 시절 부관으로 모셨던 시간은 그의 철학의 뿌리였다. 그는 회의를 중단하고 집무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충성, 부관 강민호입니다. 장군님, 잘 지내셨나, 강장군? 수학이 너머 깊은 목소리. 바쁜 사람 붙들어 미안하네. 내가 자네 군단 22사단 수색대 앞에 있네. 수색대? 어찌 혼자 가셨습니까? 미리 말씀하셨으면 모시러 갔을 텐데.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주 얼굴 보려 왔지. 젊은 대위가 훈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이 자네 젊은 시절 같아. 강민호는 식은땀을 흘렸다. 칭찬 속에 숨은 질책. 과거 시스템에 매몰되었던 자신을 스승이 바로잡아준 순간이 떠올랐다. 1900이 송구합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됐네. 내가 민간인인데 훈련 방해해서 미안하군. 자네에게 이 동해를 맡겼으니 마음 놓고 가네. 전화가 끊겼다. 강민호는 망연자실했다. 마음 놓는다는 말이 천마디 질책보다 무거웠다. 그는 회의실로 돌아갔다.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오늘 회의 종료. 22사단장, 연대장 이하 지휘관, 수색대 정문으로 즉시 집합. 나도 간다. 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단장이 대대급 부대로 직접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유는 가서 설명한다. 명령이다. 사령부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그 태풍은 한 젊은 대위의 요새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최강혁은 지휘 텐트에서 훈련 시나리오를 복기하고 있었다. 모든 경로와 시간은 완벽했다. 정문의 소동은 잊었다. 사소한 해프닝일 뿐.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호출이 터졌다. 대대장 직통, 독수리, 즉시 응답하라. 충성, 독수리 응답. 최대위, 정문에서 무슨 짓을 했나? 똑바로 보고해. 민간인 방문객이 접근해 규정대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규정? 그분이 누구인지 아나? 대대 전체가 공중분해될 판이다. 연대 참모의 전화가 이어졌다. 최강혁 군단장님께서 직접 오신다. 최강혁의 심장이 멎었다. 군단장? 하늘 같은 존재가 자신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계획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 노인, 깊은 눈빛의 노인이 누구기에 군단을 움직인단 말인가? 그는 텐트를 뛰쳐나갔다. 부대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웠다. 군단장님이 오신대. 최강혁 대위가 사고 쳤어. 정문엔 대대장, 연대장이 서 있었다. 사단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다. 별둘의 사단장. 최강혁은 절망했다. 사단장까지? 그런데 진짜 재앙은 아직이었다. 저 멀리 별색 깃발이 펄럭이는 군단장 차량이 다가왔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호 중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화산 직전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사단장, 연대장을 지나쳐 언덕으로 향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언덕에서 강민호는 박무진 앞에 섰다. 발을 모으고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장군님, 스승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군단을 호령하던 위엄이 아닌 스승 앞의 부관으로 돌아간 떨림이었다. 부관, 죄를 지었네. 용서하게. 모두가 굳었다. 태산 박무진, 반세기 군사의 봉우리. 생도 시절 교과서에서만 보던 전설이 눈앞에 있었다. 최강혁의 세상은 흑백으로 변했다. 그가 내쫓은 노인은 그가 오르려던 산 그 자체였다. 밀어나게 강장군. 바람이 차네. 안으로 들어가세. 박무진이 언덕을 내려오자 모든 장교가 허리를 숙였다. 전설이 지나갔다. 최강혁은 더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야망, 계획, 자아가 먼지처럼 부서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태산의 그림자가 그를 집어삼켰다. 수색대 본청 응접실.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했다. 박무진이 소파에 앉아 있고 강민호 중장이 부관처럼 곁에 섰다. 최강혁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 서 있었다. 눈물 자국이 전투복을 적셨다. 박무진이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다. 최대위, 자네 훈련 계획서를 봤네. 천재야. 시간 계산, 화력 배치, 기동 계획. 교과서에 실려도 손색 없네. 예상치 못한 칭찬에 최강혁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박무진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다. 하지만 자네 계획서엔 병사들의 심장 소리가 없어. 오직 야망과 성공의 소리만 요란하더군. 그는 차잔을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방을 울렸다. 3230 지휘관의 무기는 머리가 아니야. 부하들의 두려움과 용기를 함께 느끼며 그들의 심장을 하나로 모으는
뜨거운 가슴이야. 그의 시선이 강민호에게 향했다. 강 장군, 기억하나? 자네가 소령일 때 훈련 사고로 병사를 잃은 그날.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장군님. 그는 최강혁을 보며 말했다. 나는 완벽한 보고서를 올렸지만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지. 자네 보고서엔 어머니의 눈물이 없네. 군은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략의 마지막 퍼즐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강민호의 고백은 최강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병사들을 장기판의 말로만 보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군인이 아닌 자기 만족의 게임을 한 행정가였다. 그는 더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지휘관 자격이 없습니다. 박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닐세. 자네는 최고의 지휘관이 될 자격이 있어. 심장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잠시 잊었을 뿐. 그는 단단히 어깨를 잡았다. 오늘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게. 지도에 화살표를 그리기 전에 그곳에서 땀 흘릴 부하들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게. 그게 이 나라에 빚진 자네의 길이야. 최강혁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외쳤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그의 외침은 새로운 탄생의 서약이었다. 박서준 일병은 지쳐 있었다. 산악 침투 훈련의 무거운 군장이 어깨를 짓눌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때 작전과장이 달려와 외쳤다. 박서준, 훈련 중지. 나 따라와. 서준은 겁에 질렸다. 무슨 실수를 했나? 징계인가? 본청에 도착한 그는 눈을 의심했다.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하늘의 별들이 땅에 내려와 있었다. 작전과장이 그를 응접실로 데려갔다. 문이 열리자 그는 얼어붙었다. 최강혁 대위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군단장 강민호가 그의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보고하고 있었다. 방의 중심, 낡은 점퍼의 박무진. 그의 뒤엔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가 드리워져 있었다. 서준아, 이리 와. 박무진의 온화한 목소리. 서준은 로봇처럼 다가가 앉았다. 박무진은 도시락을 꺼냈다. 밥은 잘 먹나? 오징어 볶음이 식었지만 맛은 있을 거야. 뚜껑을 열자 매콤한 향이 방을 채웠다. 강민호가 급히 말했다. 장군님, 취사장의 명에 따뜻한 밥을 대령하겠습니다. 박무진은 미소로 손을 저었다. 됐네, 강장군. 손주와 나누는 이 밥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지.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계란말이를 받아 입에 넣었다.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지만 그 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 태풍의 중심이 할아버지였다.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로만 알았던 그의 어깨 위에 육군의 전설이 얹혀 있었다. 서준은 경애와 자부심 그리고 태산의 손자라는 무게를 느꼈다. 박무진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응접실의 별들은 이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도시락 앞에서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방은 군의 계급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채워졌다. 태산이 떠난 후 수색대엔 폭풍 뒤에 고요가 깔렸다. 최강혁 대위에겐 공식 징계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엔 진급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졌다.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깨달음의 진급. 다음 날 그는 소대장과 부사관들을
지휘 텐트로 소집했다. 그는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지도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이건 내 계획이다. 하지만 이 땅을 밟는 건 여러분의 발이다. 부족한 점,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계급 상관없이 말해달라. 텐트는 정적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그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다. 김 상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대위님, 이 침투로는 적의 관측망에 노출됩니다. 동쪽 능선으로 우회하면 안전합니다. 과거의 최강혁이라면 일축했을 터.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보게. 함께 검토하자. 그의 차가운 갑옷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는 병사들의 얼굴, 그들의 두려움과 용기를 보기 시작했다. 중대의 분위기가 변했다. 공포로 유지되던 군기는 신뢰라는 더 단단한 접착제로 바뀌었다. 병사들은 그를 터미네이터가 아닌 우리 대위님이라 불렀다. 태산의 방문은 부대의 전설이 되었다. 오만한 장교의 몰락이 아닌 진정한 리더십의 탄생 신화로 남았다. 군단 합동 훈련 날 최강혁의 이중대는 작전 구역에 투입되었다. 변수와 난관이 속출했지만 중대는 흔들리지 않았다. 최강혁은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소대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중대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모든 장애를 돌파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결과는 대성공. 이중대는 군단 최고 점수를 받았다. 강평 시간 강민호 군단장이 최강혁을 세웠다. 최우수 지휘관은 최강혁 대위다. 그는 완벽한 계획이 아닌 부하를 믿는 뜨거운 심장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표창장보다 영광스러운 칭찬이었다. 속초의 작은 아파트. 박무진은 서준의 편지를 읽었다. 할아버지, 이곳의 겨울은 춥지만 우리 중대는 뜨겁습니다. 대위님은 최고의 지휘관이십니다. 저희는 그분을 중심으로 단단한 방패가 되어갑니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방패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저도 그 방패의 튼튼한 조각이 되겠습니다. 충성. 박무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동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저물었지만 그 황금빛은 세상을 물들이며 사라지지 않았다. 태산은 군복을 벗었지만 그의 정신은 젊은 지휘관의 심장과 병사들의 어깨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동해의 파도 아래 희망은 또 다른 태산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